김경자 시원입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혹시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면서 학교에 가서 얘들아 뭐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올래? 하고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가서 듣기만 잘하는 그런 아이보다는 질문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가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엄마가 바라는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신문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방송도 많이 들어봤죠. 아마 한 달 전쯤인가? 커제라는 중국이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아마 그 바둑 고수가 알파고하고 또 한 번 겨눴죠. 우리가 아마 이세돌이 아마 한 지가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와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커제가 결국은 졌어요. 그죠?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네. 그럴 때 그 커제가 울고 있는 모습이 그 사진을 보니까 인간이 결국은 인공지능에게 지는 그런 모습을 봤죠.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이 오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1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4차냐고.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 뿐이고 1차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에 그 수렵하고 뭐 그냥 살던 시대 그런 농사 짓는 단순적인 그런 시대를 1차라고 이제 이름을 줬고요. 2차는 소위 말해서 아마 제임스 와트, 기관, 증기관차, 이런 기계혁명, 그게 산업혁명, 그 2차.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그냥 엄청난 물건들이 오면서 이제 변화가 왔죠. 그다음 3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인터넷, 뭐 컴퓨터 이러면서 정보혁명 시대가 왔어요. 4차는 그럼 도대체 뭐냐? 4차는 따로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것을 융합해가지고 변화가 오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갑 속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없으실 거야. 왜 없어요? 현금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 소위 말해서 네모 반듯한 카드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은 카드도 또 필요 없어요. 그저 전화기에 모두 다 스마트폰에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오면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와요. 이제 금융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원들이 없어져.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고 여쭤보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래서 왜 공무원을 좋아하나 하고 봤더니 안정적이래, 안정적. 그 왜 안정적이냐? 소위 말해서 퇴직금. 그럼 누가 주냐? 민간이 안 주고 국가가 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그저 공무원, 소위 말해서 고시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공무원 중에 교육 공무원이 조금 더 인기야. 왜냐하면 조금 더 받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라는 건 사실은 사자 붙은 거 참 좋아했어요. 사자 붙은 거 아시잖아? 의사, 또 판사, 검사, 병사. 근데 요즘에 그 다니다가 보면 옛날에 왜 흔한 걸 이랬죠? 왜 길가에 이렇게 돌뿌리에 채인다고. 변호사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 왜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졌나 봤더니 소위 말해서 이제 고시를 폐하고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그 로스쿨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사실은 변호사뿐이 아니라 판검사도 전문이 돼야 돼요. 너무 세분해서 교육 문제, 뭐 의료 사건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누구 말씀대로 병원에 잘못 가면 막 병도 없는다 그러는데 그런 건 조금 이제 근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의사가 뭐 고의로 죽일 수는 없지. 고의로 죽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인위적으로 뭐 그냥 사고로 됐을 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의료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노스쿨이었는데 변호사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맨날 무슨 소송만 걸리나? 일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로펌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제 모여서들 하는 거죠. 이제 전문인. 거기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무실을 내는데 월급도 못 해.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국가기관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뭐 10명인가 뽑는데 500명인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무원도 사실 국가도 부도날 수 있어요. 이제 왜 국가가 부도나냐? 전체 국가 대한민국이 부도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부도나는 거예요. 일본에는 보니까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가.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시자 붙였던 자그마한 시들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지방자 재정은 사실은 파탄내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지방 공무원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할 때가 아니야. 공무원도 이제는. 그럼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change. 요새 영어 좋아하시지? change. 변화야, 변화. 그러면 변화가 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을 해야 돼. 그다음에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돌진해요? 동기호테처럼? 그게 아니죠.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소위 말해서 정보를, 그죠? 근데 정보가 넘쳐. 아마 인터넷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인터넷 지금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 정보의 바다가 왜 바다야? 너무 물이 많으니까 바다잖아. 정보의 바다란 소리는 즉 정보가 바다만큼 많아. 근데 그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한테 맞아야 되죠. 나한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에 맞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지 않아.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의사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누가 대신할 것 같아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죠? 로봇. 그 로봇이 간단한 것들은 또 오히려 정밀한 것은 오히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에다가 인간의 만약에 감성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 단순하게 우리 인간을 흉내내서 우리가 집어넣은 데이터에 따라서만 해준다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거기서 그 융합시켜가지고 만약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낸다. 소위 말해서 창의력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서워서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그 인공 로봇 사피엔스하고 이제 인간과 인간이 싸워. 로봇하고 싸우는 거예요. 만약 로봇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직업.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이제 고등학교 막 중퇴했다는 사람이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한 10등 안에 든다고 그러던가? 그래서 뭘 만들었나 봤더니 게임기, 게임에. 그런데 게임에, 그러니까 자녀분이 혹시 게임에 미쳐 있으면 얘야 10대 재벌이 되거라. 근데 문제는 그것도 무조건 게임 중독이 되면 안 되죠. 게임을 연구하는 것과 중독은 좀 달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또 이제 요즘에는요, TV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 저는요, 나 지금 피곤하다, 음악이 듣고 싶어.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러면서 그 편안하게 하는 음악이 딱 틀어주더라고. 이게 뭐야? IoT, 사물 인터넷이요. 이게 이제 점점 우리 가까이 왔어요. 아니, 또 지금 상용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런 데서 일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단순 직업이 아닌 그런 데서 일해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그러려면 많은 경험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배워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공깃돌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 5개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공깃돌을 많이 모아놓고 또 이렇게 따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 자연적으로 숫자 계산이 됐어. 그게 연산이라고 그러거든. 연산. 그 연산은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재미없다는 애 없어.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배워야 돼. 그러면 그 수학이 아이에게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수학을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마 그러면 10대 집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아주 소소하고 내 주변에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먹게끔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이제는 어머니가 던져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어. 엄마가 던져준다는 게 뭐냐면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엄마도 책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학년 교실에 올라가서 종이를 쫙 이제 A4 용지를 넣어주면서 얘들아 나에게 1시간만 좀 빌렸어요. 제가 잠깐 꿈이 있다면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됐는데 15명 정도 아이가 꿈이 없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꿈이 없어? 그랬더니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꿈이라는 게 사실은 미래의 직업이거든. 꿈이라는 게 사실 미래의 직업이에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란 다음에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직업이잖아.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내가 살아가야 될 건데 경비는 내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잖아. 꿈이 없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이루어지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참 슬픈 자화상이에요. 내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평수에 따라서 살고 그 경제적인 수준에 소위 말해서 애가 벌써부터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도 그 엄청난 길이 넓혀져 있는데 세상에 벌써부터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아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엄청나게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학도 갈 수 있다. 또 유학을 가서 네가 알바를 해서라도 또 공부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지금도 여기서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돈이 없어서 알바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더 공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약자들 분들 가만히 가서 보면 이제는 그 서울대 교수가 연구한 논문에도 나왔지만 그 가난이 대물림으로 내려가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시기에. 바로.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할 일은 이제 그런 건데 6학년 아이가 꿈이 없다라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30명 애들 중에 연예인이 참 많아. 그 연예인이 소위 말해서 사다리를 뛰어넘는 거죠. 그거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러나? 그 연예인이 많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선생님, 그다음에 또 간호원, 남자애들은 군인, 뭐 경찰. 그래서 선생님이 별로 많지 않아. 그래서 얘들아 왜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야. 6학년 아이가. 아니 왜? 그랬더니 저기요 선생님 되려면요 교육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공부 1등급 못하면 안 된대요. 1등급을 벌써 알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써 그 평점하는 1등급을 벌써 알고 있더라서 1등급이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 1등급도 몰라요 그래? 알면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6학년이 벌써 알고 있더라고. 앞으로 6년 후에 올 1등급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반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못했는데 이건 아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천재가 들이 해서는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선생님은요 중상 이상 정도 되면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보내는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이 벌써 선생님에 대한 꿈도 그렇게 접더라고요. 사실은 아니거든.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 사랑이 진짜 중요해요. 공부 잘 가르치는 학습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벌써 꿈이 없더라고. 그러면 내 아이의 혹시 꿈을 물어보셨나요?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의 꿈이 무엇인가? 그 아이가 그 꿈을 왜 가졌나? 그게 바로 나중에 직업이 될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거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세 가지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첫째는 창의력. 두 번째는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창의력이 뭔지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처음에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없다. 단지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거기에 디자인을 입혀서 됐다. 자, 창의력이라는 거.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호기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야. 관찰한다는 건 집중력이야. 이게 자꾸 파고 들어가면 다 모든 게 하나로 돼. 제가 아마 2강인가 3강 할 때 왜 자세 그 생활 습관 그때 막 자꾸 연구를 했지만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집중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중력이라는 걸 어떻게 키워야 돼? 아이가 즐거워해야 돼. 즐거운 거 하는 거 내버려 둬보세요. 게임 한번 하러 내버려면 밤샐걸.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즐거움을 가져야 돼. 가만히 엄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즐겁지 않은데 하겠어? 왜 집안일이 짜증날까? 맨날 반복돼. 반복되는 거에는 새로움이 없어. 새로움이 없으면 흥미가 없어. 그죠? 흥미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거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연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창의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창의력을 가지려면 주변에 있는 거에 관심을 가져서 스티브 잡슨이 말한 것처럼 있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마 스팀 청소기 처음 만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닦다가 좀 젖은 걸 이렇게 좀 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다가 연구해서 뭐 스팀 그거 가지고 많은 돈을 좀 벌었었다는 건 몇 년 전은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 못하겠지만 하여튼 주부가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던데 주부도 그런데 예를 들면 다 이렇게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건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야. 보고, 느끼고, 그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엾기도 해. 너무 많은 걸 다 배워야 돼. 조금씩은 다.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악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능력을 가져야 돼. 여러 가지 학문을 합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결단력. 결단력이라는 건 용단 낼 줄 알죠.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 나 무슨 과로 가야 돼? 엄마 여기서 영어과로 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얘 영어부보다는 얘 저 청문과가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걸 엄마가 학원도 해줘.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주니까 애가 졸업을 하고서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무슨 부를 어디에 배정받는 걸 전화할 정도. 이게 선택입니까? 이게 결단력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한 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선택에 뭐가 따르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긴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 대신에
새로운 또 일자리가 생겨요. 그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고 하는데 1인 기업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요새는 재택근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또 요새는 만화를 앱이라고 웹툰 만화라고 그러나? 저도 조금 이제 벌써 그 시대라. 그거를 사실은 만자도 모르고 그림 그리지 않았었다는데 과학자인데 갑자기 그 과학 만화를 해가지고 또 연재를 해서 인기 있다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섞이는 거예요. 아까 융합이라고 말씀했죠? 과학이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 만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직업가는 그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되나 대기업 1%도 안 돼. 근데 대기업 좋아하지 마세요. 40이 지나면 50도 안 돼서 명예퇴임이야. 그러다 보면 퇴직금 갖고 키친 아시죠? 저기 닭고기 또는 커피 그런 프랜차이즈 하다가 그것도 저거 돼. 그렇죠? 자, 이제는 뭐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좀 아쉽네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내 자녀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제는 암기 막 이런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수학이 기본이라는 것만은 잊지 마세요. 거기다 국어도 기본이야. 왜? 어휘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재미있게 애가 습득을 해서 앞으로는 창의력을 갖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자녀로 키워놓는다면 아마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하는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길목에서 우리 엄마들도 자녀와 함께 배워가야 되는 평생교육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런 거 주지하시고요. 같이 공부하시고 배우는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변화하는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소질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를 가지고 한번 아이하고 놀아보라고 싶어요. 헌신문지를 가지고 마음에 찍기. 그러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거기에서 연상적으로 창의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질을 갖고 살면 오랜 세월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인성이 제대로 돼야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야 우리 아이가 소질이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